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4개 스윙 스테이트의 평등 선거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소송을 7대2로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텍사스주가 다른 주의 선거 절차를 문제 삼아 얻는 법적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베럿, 캐버너, 고저씨도 기각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를 배신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기각 취지를 보면 좀 다릅니다. 연방체제에서 텍사스주가 독립국가인 다른 주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선거서 부정이 저질러졌느냐를 가리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특이하게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헌터 스캔들로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이 헌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게 훨씬 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구하기 위해 용기와 지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마이클 플린 장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셔라, 더 큰 것이 오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계엄령 발동을 촉구한 그가 이런 말을 남겨 여러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당장 텍사스를 비롯한 여러 주가 연방 탈퇴를 선언한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엄령 발동이나 내전 상황에 가까워진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패배를 인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우한폐렴 락다운으로 악명 높은 캘리포니아 주유사 개빈 뉴섬이 소유하고 있는 플럼잭이란 업체입니다. 뉴섬은 이 업체 산하에 와이너리와 바, 레스토랑, 부티크 호텔 등 9개 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의 이 업체들이 PPP,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란 우한폐렴 관련 긴급 대출금 300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직원 14명밖에 안 되는 한 업체는 91만 8천 달러를 챙겼습니다. 다른 중소업체들 평균인 12만 8천 달러의 7배나 됩니다. 개빈 뉴섬의 또 다른 업체는 실제 종업원 수가 7명인데 55명이라고 허위신고해 PPP 대출금을 챙겼습니다. 개빈 뉴섬은 캘리포니아주에 무지막지한 락다운을 시행해 많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PPP는 우한폐렴으로 업장 폐쇄에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자금인데 주지사가 챙기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선밸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예배를 금하라고 했지만 이 교회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면서 인도어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락다운 초기에는 신자가 거의 없었지만 81세 존 메가더 목사가 굽히지 않고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리자 신자들이 돌아와 지금은 예배당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방역을 구실로 교회를 수색하거나 감시하는 행위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이 우한폐렴 발생 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존 메가더 목사는 감옥에 가더라도 자신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유치원생이든 국회의원이든 진실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 진실을 위해 살고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매주 사람들로 미워지지만 다행히 우한폐렴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암약했던 중국 여간잡 크리스틴 빵의 충격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층부까지 관련됐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미국에 다시 돌아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 정보당국에 체포됐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페이스북이 11월 7일자로 업데이트됐습니다. 대선 나흘 뒤입니다. 검은색 옷에 고급 시계와 반지를 낀 모습입니다. 배경사진은 캐피톨 힐의 메인홀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될 줄 알고 돌아온 것 아니냐, 정치인과 같이 촬영한 사진이 없으니 이미 체포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빵과 예전에 같이 촬영한 인사 가운데는 일본계 마이클 혼다도 있습니다. 혼다와 또 다른 중공충층 출신의 비벌리 후 의원은 오바마와도 각별한 사이입니다. 비벌리 후는 혼다와 손도 잡고 있는데 골수 민주당인 중공계와 일본계가 얼마나 친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 빵과 비벌리 후는 거의 같은 시기에 미 정가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무대로 활동한 크리스틴 빵은 2016년에 민주당으로부터 봉급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미 법무부에 기소돼 델라웨어 검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조사 내용 공개를 꺼려왔고 최근에서야 공개한 겁니다.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캐나다 소식입니다. 캐나다에도 중공의 삼투가 상상으로 심각합니다. 삼투는 영어로 infiltration인데 이것을 중국어로는 삼투라고 합니다. 침투라는 단어와 달리 삼투는 물이 스며들듯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침투는 눈에 보이지만 삼투는 보이지 않습니다. 캐나다 매체 레벨 미디어의 편집장 에즈라 레반트는 트루도 정부가 중공과 결탁한 내용이 담긴 비밀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트루도가 중공군을 초청해 캐나다 군사기지에서 훈련하도록 허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레반트는 캐나다 엘버타주 출신의 전통적 보수 지지자입니다. 2010년 그가 캐나다 선즈에서 근무했을 때 조지 소로스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협조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당시 그와 선즈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고 선즈는 부득불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레반트는 선즈에서 퇴직해 주류 매체들이 전하지 않는 진실을 알린다는 모토로 레벨 미디어를 만듭니다. 그는 저스틴 트루도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저서를 출간합니다.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에도 오를 정도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트루도의 우한 폐렴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루도가 왜 중공으로부터 오는 항공편을 오랫동안 제한하지 않았는지를 성토했습니다. 또 왜 캐나다의 보건관리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했는지, 그리고 캐나다의 리버럴들은 왜 자국 내 의료 장비를 부랴부랴 모아 중공에 선물로 보냈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트루도는 83만 8천 달러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보냈는지를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트루도가 중공을 동경하는 이유가 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반테 차이나 바이러스는 몇 달 동안 아마존에서 금소로 지정돼 탄압을 받은 끝에 겨우 서가에 올랐습니다. 2019년 4월 그는 정부의 러시아의 스푸트니크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캐나다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합니다. 중공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칭다오 행사에 캐나다도 참여했는지를 밝히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을 거쳐 캐나다도 대표단을 파견해 중공 해군 창설 70주년을 축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때는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중국이 화웨이의 멍한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데 대한 보복으로 2명의 캐나다 시민을 인질로 잡고 주중 캐나다 대사관의 홈페이지를 뒤지던 때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캐나다 매체들은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레반트는 이런 상황이 믿겨지지 않아 캐나다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9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다른 사안과 관련된 문건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충격적인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는 그의 더 차이나 파일스닷컴에 올라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실수로 보낸 자료였습니다. 이 문건에는 트루도가 중공과 어떻게 결탁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트루도가 친중인 것은 캐나다 정부 전체가 썩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중공 해군 창설 70주년을 경축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합작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심각한 사안은 토론토의 밀리터리 아카데미와 온타리오주 킹스턴의 군사기지에서 중공인민해방군이 훈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중공 특수부대가 캐나다 CFB 페타와와에서 한랭기후 적응 훈련을 한 겁니다. 캐나다도 군대를 중공의 선전 전람회에 파견했습니다. 중공이 2명의 캐나다인을 인질로 잡자 캐나다 군부는 중공과 교류하기 싫다면서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캐나다군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파이브 아이즈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나름 트루도 정부에 반기를 든 겁니다.
이에 대해 트루도는 화를 내며 보좌관인 얀 셔가트를 보내 해결하라고 지시합니다. 셔가트의 임무는 캐나다 군부에게 입을 다물고 계속 중공과 교류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시진핑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겁니다. 캐나다 최고의 맹우는 중공이지 미국이 아니라는 게 트루도의 스탠스입니다. 이 문건에는 캐나다 정부의 인프라 공동체 장관 캐서린 맥키나가 2명의 캐나다 시민이 중공의 인질로 잡힌 뒤 중공의 행사에 참가한 사실도 들어있었습니다. 캐나다 최장수 기후장관을 지내 클라이밋 밥이란 별명을 가진 그녀는 2019년 6월 항저우에서 3박 4일 동안 열린 글로벌 기후변화 행사에도 참가했습니다. 레반트는 이를 캐나다에 수출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캐나다 시민 2명이 중공의 감옥에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캐나다 고위공직자가 중공의 행사에 참가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0월 캐나다 정부는 또다시 대규모의 군사 방문단을 중공에 보냈습니다. 114명의 선수와 57명의 코치를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파견했습니다. 비망록 성격의 이 문건에는 중공이 민주주의 국가와 무역을 할 때 인권이 거론되면 어떻게 양보를 받아내는지, 그리고 중공이 어떻게 1대1로를 이용해 식민지를 개척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중공이 어떻게 외교 방식을 바꿔 스스로 중심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다자주의 이론으로 국제 무대에서 평등권을 설파한다는 게 중공의 외교 전략입니다. 유엔의 원탁에서처럼 모든 나란히 앉되 그 중심은 중공이 차지하며 모든 나라들은 중공을 거쳐 서로 교류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루도는 이 같은 중공의 외교 전략에 따라 시진핑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레반트의 주장입니다. 또 이 문건에는 중공이 모바일폰 앱으로 신장 위구르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5IG의 보고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조의 한 방송 프로그램 담당자가 트위터로 중공이 꺼려하는 정보에 접속했다가 해고당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루도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중공을 전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5IG가 중공에 대해 경계감을 높이고 있는 와중에 트루도는 대문을 몰래 활짝 열고 중공과 결탁해 캐나다의 군사 노하우를 전수해 준 겁니다. 캐나다 통신회사 노텔이 화웨이에 도둑맞은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때도 캐나다는 대응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중공을 맹우라면서 추정했습니다. 캐나다 칼럼니스트 조나단 맨소프는 Cross of the Panda, 팬더의 발톱이라는 저서에서 중공이 팬더의 평화적인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발톱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장 평화의 이미지로 각국의 중공의 영향력을 삼투시킨다는 겁니다. 조나단 맨소프는 캐나다를 포함한 서방 국가를 겨냥한 중공의 침식과 삼투에는 국가안전부, 외교부, 각국 주재 외교공관, 통전부, 대외연락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공자학원, 신화사 등이 합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의 트루도는 미국 민주당과 결이 같습니다. 미국에서 BLM 폭동이 발생했을 때 트루도는 무릎을 꿇으면서 BLM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중공의 위구르 탄압은 눈 감으면서 PC에 중독돼 흑인의 목숨이 소중하다고 엉뚱한 소리를 한 겁니다. 미국의 주류 매체들이 바이든의 당선을 주장하자 곧바로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도에 대해 두 얼굴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